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오늘도요 파랗고 높은 가을 하늘입니다. 그런데요 기후변화 탓에 사계절의 경계가 점차 희미해지고 있는데요. 여름 같은 가을 그리고 봄 같은 겨울 등 우리가 이미 경험했거든요. 이런 현상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요 우리나라요 사계절 국가가 아니라 복잡계절 국가가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일명기사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이젠 기업이 우주의 개척자다. 정부 주도 시대 끝났다. 지금 세계 지식 포럼 오늘까지 열리고 있거든요. 여기서 여러 가지 제안, 아이디어 그리고 뭐 구상들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우주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요. 굉장히 유명하신 화성학 회장이 한국의 역동적인 기업가들 큰 기회다. 우주 개척의 시대가 열렸다. 뭐 이런 거 도전하라는 거죠. 이런 내용 좀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보시죠. 지방 부동산 규제 지역 세종시 빼고는 다 풀었습니다. 뭐 규제가 2중, 지금 크게 보면 3중으로 규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의 경우는 다 풀었다는 거죠. 집값 최근에 하락세 보인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죠. 그리고 26일부터 규제 완화다. 그리고 인천, 세종은 투기 과열지구 해제. 그러니까 이게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뭐 여러 가지 규제가 중첩돼 있죠. 그중에서 지방의 경우는 세종시를 빼면 다 풀었다. 그 세 개를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서울은 부동산 규제 지역 여전히 남아 있고요.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거래 절벽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이런 전망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보시죠. 자, 이쪽 끝에 있습니다. 코너에 몰린 푸틴 러시아 대통령.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러시아한테 그다지 좋지 않거든요. 확전 방아쇠를 당겼다. 전쟁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좀 더 보이죠. 자, 예비군 30만 명을 징집했어요. 투입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무려 30만입니다. 특수군사작전 용어 버리고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요. 러시아 위협된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 그러면서 핵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살짝 흘리고 있습니다. 점점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보시죠. 아래쪽에 있습니다. 한밤에 아이가 아파도 서울 10개 큰 종합병원 그중에 4곳 응급실은 헛걸음이다. 가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소아과 전문의 자체가 부족해서 야간 응급실 많은 경우에는 좀 힘들다는 겁니다. 휴일이나 야간 진료가 제한되고 있다. 서울의 큰 10개 종합병원 가운데 4곳은 헛걸음을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분야의 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그 뉴스의 의미 깊숙하게 분석해 주시기 위해 4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첫 자리, 화면 왼쪽이죠.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박창한 장한대 교수 자리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김상일 전 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4분 패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풀었다가 아니라 풀었지만 하고 뭔가 좀 남아있죠? 뭔가 설명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면 기사에 있었던 요 부동산 규제 완화 얘기군요. 지금 보면 수도권과 세종시를 뺀 전국의 전역 규제 해제. 물론 이제 이 수준은 달라요. 수도권은 뭐 아예 3가지 중첩 규제 그대로 있고요. 세종시는 조금 더 완화됐고, 근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이거를 뺀 다른 지역은 다 풀렸다 이런 뜻이죠. 정부 부동산 경착륙 방어 신호탄을 올렸다. 경착륙이니까 이거는 가격과 관련돼 있어요. 그리고요, 거래 절벽 일부 숨통을 기대한다. 그러니까 최근에 거래가 너무 없다. 이거에 대해서도 뭔가 좀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2가지 내용이 설명돼 있습니다. 좀 더 보죠. 자, 이렇게 풀었어요. 규제를. 그러면 어떤 이 상황이 될 수 있냐면 이겁니다.
대출 한도는 늘어나고 세금 부담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고 팔고 거래 자체가 부담이 덜하다는 뜻이 됩니다. 부산, 대구 등 거래 활기 촉진제로 그리고 세종, 인천 일부 투기 과열 벗었지만 고가 주택은 아예 영향 자체가 적고요. 시장에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 조처 여기가 좀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거죠. 전문가들은요 지금 3단계 규제 이거 단순할 필요 있다. 지금 중첩 규제라고 아까 설명드렸죠. 이걸 좀 너무 복잡하다. 단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이 규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죠. 뭐 어느 지역이 풀린 건지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 규제가 있어요. 가장 센 게 위에요.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요 세 개인데 지금 일단 이렇게 여기서 풀린 거는 세종시는 요 투기 지역에서 풀렸고요. 투기 과열 지구는 세종, 인천 일부 인천이 풀렸고요.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해제는 여기가 해제됐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럼 나머지 지역은 이게 없는 거거든요, 지금요. 이런 상황입니다. 설명을 드렸지만 좀 복잡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많이 돼 있냐는 거죠. 좀 단순하게 하면 안 되냐는 거죠.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옵니다. 지금.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 어제 정부에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규제 지역을 해제한 지역은 최근에 주택시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규제 지역 해제에 따라서 집값이 급등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위축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 거래는 숨통을 틔워줘야 되겠다는 판단이 컸습니다. 거래 쪽에 약간 방점을 줘서 설명한 것 같기도 하고요. 기사 하나 더 이어가 보죠. 좀 어떤 전망도 담고 있습니다. 자, 대출 규제, 전매 제한 풀린 지자체 환영. 그런데요, 적극 매입 움직임은 없을 듯하다. 그러니까 지금 거래 절벽인데 과연 요번 규제 완화로 효과가 있는 건가? 요건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당국은 상황을 봐서 추가 해제 검토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윤영걸 전 대표님. 정부가 아무튼 최근에 부동산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보다가 규제 완화 대책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를 한 건데 일단 정부의 지금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집값은 좀 안정시킨다. 그동안 뭐 지난해까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걸 안정시킨다라는 거하고 그렇다고 해서 거래가 너무 없으면 안 된다. 거래는 일정 수준 유지됐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 목표로 보입니다. 이번에 규제 완화는 어느 쪽에 좀 더 방점을 뒀다고 보십니까? 뭐 두 가지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죠. 예. 뭐 급락하니까 급락을 어느 정도 맞고 거래가 거의 겨울 동토의 왕국일 정도로 거래가 안 되거든요. 아예 거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나오는 물건, 사는 물건 뭐 없다는 아무도 겁니까? 없으니까 더 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부동산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거래의 정상화, 거래를 좀 늘리는 거 이게 더 정책 목표가 있지 않느냐. 지금 떨어지는 칼을 지금 잡을 수는 없거든요. 예. 어젯밤에도 미 연준이 또 0.75% 금리를 올렸어요. 예. 세 달째 계속 올리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년에는 미국 금리가 4.9% 같이 간다니까 우리가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랭이 찢어질 지경이에요. 우리 다음 달에 또 금리 또 올려야 예, 됩니다, 예. 당연히. 그러니까 그렇게 올리면은 집값이나 거래가 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최소한 팔고 나올 수는 있게 좀 해주자. 저는 그래서 거래를 일부 정상화시키려는 조치로 저렇게 규제 투기 지역 해제라든지 조정 지역 대상, 세금이라든지 청약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 거래라든지 그 규제를 조금 풀어준 거죠. 하지만은 서울은 아예 안 풀었거든요. 예. 과천이나 서울에는 안 풀었어요. 예. 그러니까 위험한 데는 아직 그대로 놔두고 지방이 또 형편무인 지경이니까 지방 뭐 대구나 뭐 지방이 아주 거의 그냥 황무지가 될 정도로 예. 거래가 아예 안 되니까 그 거래라도 좀 풀어주자 뭐 이렇게 했는데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은 예. 인플레 시대니까 또 자산 가치가 다 오르는데 물가가 다 오르니까 부동산은 가만히 분양- 있겠는가? 새로 짓는 아파트 분양가 또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저렇게 풀어주면은 또 조금 분위기 좋아지면은 또 불이 타고. 그러니까 지금 약간 주춤한 것 같지만 다시 또 오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뭐 26번인가 내놨는데 예. 계속 그냥 언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임시 응변하잖아요. 또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는 부동산 경기가 나빠서 그때는 또 집을 사십시오. 또 활성화 완화하는 대책을 또 정책들이 냈거든요. 있죠. 예. 문재인 정부의 때는 오르니까 또 계속 규제를 하고
그냥 냉탕 온탕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좀 급하더라도 기본으로 돌아가서 예. 풀 거는 좀 과감하게 풀어주고 예. 규제할 거는 하고 또 유심히 또 시장을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하는데 저는 이번 조치는 뭐 당연히 해야 될 거를 한 거로 봅니다. 하지만 아직도 다른 가격에 비해서 부동산 가격이 높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항상 좀 주의 깊게 좀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전 재산의 70%가 부동산이거든요. 예. 이 부동산을 거래 활성화를 위한 이번 조치는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일단 규제 완화를 했고요. 그리고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 이걸 지켜보겠다. 그리고 수도권 부분은 좀 더 좀 걱정되는 바가 크다. 아직도 가격에 대해서는 걱정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보겠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정부가 이걸 내놓으면서요. 지금 어제 정부가 내놓은 거는 26일부터 적용된다. 뭐 이런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새벽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렸어요. 올려도 엄청나게 올린 겁니다. 여기 좀 화면 좀 보겠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또 인상. 그냥 단순히 또가 아니라 또입니다. 계속 올리고 있어요, 지금요. 과거에 얼마 기억을 한 1년여 전 보면 미국은 거의 제로금리라 그랬어요. 금리가 거의 0이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한미 금리 재역전 됐습니다. 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를 올렸어요. 그러면 최고 구간을 보면 이 정도 폭인데 가장 높은 건 2.5거든요. 여기서 0.75가 더해지죠. 그럼 3.25가 됩니다. 가장 높은 거는요. 우리나라요 지금 2.5입니다. 역전됐어요. 뒤집혔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또 외환과 관련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는데 금리가 높은 곳으로 돈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 있던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간다. 이거 걱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 올린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항상.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그럼요. 여기 보시면 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파월 의장 여기 사진이 있는데요. 요 금리 인상 얘기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My colleagues and I are strongly committed to bringing inflation back down to our 2% goal, and we anticipate that ongoing increases will be appropriate.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올리나? 물가 잡으려고. 이겁니다. 지금 우리도 똑같은 고민에 있습니다. 우리도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우선은 물가 때문에 걱정돼서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 올리니까 따라 올리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김상일 전 특보께 이쪽 이런 재정 관련된 분야 이제 과거 국회에서 많이 다루셨는데요. 일단 우리는요 10월, 11월 두 번의 금리 논의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올릴 거라고 보여요. 그렇죠. 그렇다면 미국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비슷하게 갈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3%는 충분히 넘어간다고 예상됩니다. 그렇죠. 자, 문제는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 금리 따라가기 위해서 한다는 건데 부작용이 있는 겁니다. 지금 방금 부동산 얘기했죠? 네. 자, 만약에 기준금리가 3%를 넘게 되면요. 시중금리는 5%, 6% 기본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높으면 7%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이른바 빚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신 분 또는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대출을 생각하신 분들 다 부담이고 또는 망설여진다는 겁니다. 이건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부채의 질을 빨리 정부가 평가해가지고 예. 무너지는 가계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 이것을 대책을 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가계 부채가 심각해지면 이것이 금융 리스크로 전이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 가계 부채가 질이 굉장히 나쁜 부채가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부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질이 나쁜 부채는 지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뭐 변동금리를 3%대의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그것을 더 늘리든가 그리고 더 심각한 부분은 어쩐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 예. 2차 보전 정책을 펴가지고 무너지는 걸 좀 방어한다든가 해서 예. 어쨌든 뭐 무너지는 데를 100% 막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가계가 무너지는 것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놓을 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뭐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 이런 거는 정부가 이 예. 시기가 굉장히 특수한 시기다라는 예.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 예. 적극적인 활동을 홍보 활동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 부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해주거나 뭐 이런 거 말씀인데 이제 그때마다 나온 게 이제 도덕적 해이거든요. 그럼 열심히 빚 잘 갚고 한 사람들은 뭐냐 이 얘기가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예, 박창환 교수님. 지금 규제 완화에 대해서 예. 겨울 앞두고 선풍기 세일하는 격이다. 너무 뒷북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뒷북이다 지금. 네, 이제 겨울이 오면은 난로를 준비해야 돼요. 금리가 상승하고 매매가 안 되면 예. 이자 부담이 급등하게 됩니다. 예. 그럼 그 이자 부담을 누구에게 떠넘기느냐? 세입자에게 떠넘깁니다. 지금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전월세 계약이 치솟고 있는데 자칫 이자 부담을 갖다가 감당을 못하니까 이거를 전세 가격 상승, 월세 부담 증가로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 봅니다. 부담이 이제 다른 데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부동산 규제 과열 규제 같은 경우에는 예. 뭐 사실상 뒷북 정책이고 이미 거래 안 하는데요. 뭐 그럼 선제적이고 먼저 사전에 준비하는 그런 부동산 정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앞으로 그 부동산 빚 많이 진 사람들이 예. 갚을 여량이 없으면 부도나거나 아니면 세입자에게 그 부담 떠넘기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반쪽짜리 대책이에요. 전심 안심 대출 전환은 부도나는 거 막겠다는 건데 예. 그럼 이제 그 부담 누구한테 갑니까? 앞으로 전세 시장, 월세 시장의 가격 인상으로 갈 거기 때문에 사전적인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정책이 아니라 좀 예상 좀 하고 미리미리 길목을 지키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조언을 좀 해주셨습니다. 뭔가 좀 경제 상황이 계속 심상치 않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 자체도 심상치 않다. 뭐 이런 지적 나오는데 어제 두 가지 내용, 금리와 부동산 규제 완화 내용 소개해드렸습니다.